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의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외국인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는데요. 그 따뜻한 손길에 외국인 여성은 꾹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고 맙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달리아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꽃이라는 뜻이지만 제 삶은 아름다운 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삽니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가게 되었고 그런 남편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살았던 필리핀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나라지만 여행객들이 보는 필리핀의 잘 다듬어진 모습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비가 줄줄 새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화장실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땅을 파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많죠.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게요. 가난한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집조차 없어 나무 판자를 대충 기울여 그 아래에 들어가서 삽니다. 우기가 되어 비가 쏟아지면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집 같지도 않은 집이죠. 우기가 되면 저희 집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벽을 타고 물이 흘러 들어와서 가족들은 교대로 잠을 자며 물을 받은 양동이를 버리고 이불 주변으로 흘러 들어오는 빗물을 닦아내죠.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대단하고 부가 세습되며 가난은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부모를 보면서 자라 자신들의 환경을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가난이 몸서리치게 싫다며 어떻게든 벗어날 것이라 말하는 저를 보며 친구들은 제게 너무 유난이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어차피 노력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에 익숙해지면 될 일인데 그렇게까지 하냐면서요. 이게 필리핀 빈민가의 현실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니 변하는 게 없고 결국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게 되는 거죠. 제가 남들과 달랐던 이유는 저희가 처음부터 못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를 보며 배웠기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가 막내를 임신 중이었을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막내를 낳다가 상고로 돌아가셨습니다. 10살밖에 안 됐던 어머니는 졸지의 가장이 되어 3명의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구걸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찬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 냄새 맡는 귀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일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돈을 긁어 모으셨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을 동생들 뒷바라지에 다 쓰셨습니다. 덕분에 이모와 삼촌은 부유한 집의 자식들처럼 여유롭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해요. 두 분 다 좋은 대학까지 나왔고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과 결혼까지 했다고 하죠. 부모가 없어서 결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패물을 쏟아붓는 덕에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이모는 자신들을 키워준 저의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어떻게든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돈만 벌 줄 알았지 배운 건 없고 억세기만 했던 어머니는 이모와 삼촌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겨우 빈민가에서 탈출했는데 사람들은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어머니를 보며 조롱했어요. 개처럼 벌고 궁색하게 모으더니 결국 이 꼴 났네. 꼴에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인생 망쳤네 라는 말을 하면서요. 제 동생들은 어려서 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불행은 꼭 한 번에 몰려오는 법이죠. 굶고 있는 저희를 본 아버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겠다며 멀리 일을 하러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길로 행방불명되었어요. 필리핀은 청부업자가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못합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면 그것만큼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실종되고 저희 가족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양동이에 물을 퍼서 씻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귀해 그 적은 물로 세수와 양치, 목욕까지 해야 했어요. 가끔은 고여있던 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당연히 깨끗이 씻길 리 없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옆집과 분리되는 벽이 없었어요. 당연히 사생활 같은 건 없었고 이웃의 코 고는 소리, 싸우는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밝게 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었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동생들은 달랐지만요. 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공부를 하고 싶었고 운 좋게 학교에 들어갔지만 냄새나고 더럽고 잘 먹지 못해 깡마른 저를 방여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 무시받고 괴롭힘 당하기 일쑤였죠.
더 슬펐던 것은 저를 보며 코를 막고 인상 찡그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살 때는 모두가 냄새가 나니 몰랐는데 학교에 와보니 여자아이들에게서는 향긋한 꽃냄새가 났고 땀을 뻘뻘 흘리는 남자아이들조차도 저보다 더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이런 저를 누가 환영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과 같이 돈을 버는 능력을 가졌다면 금방 살림살이가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동생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간단한 일을 하는 것도 버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돈을 벌어도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딱 그 정도네요.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도시로 나가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훨씬 셌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고 가게를 나갔던 여행객이 퇴근을 하는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필리핀 여자를 가볍게 보고 접근하는 여행객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었죠. 여행하는 동안 애인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마치면 함께 데려가겠다고 말해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여행객들을 무척 경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나타난 여행객은 제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없다고 말하며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여행객은 그 다음 날에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하룻밤 상대를 찾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예쁘거나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저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을 이유도 없었죠. 이게 며칠씩이나 반복되니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여행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파견 나온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가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첫눈에 반했다면서 그냥 지나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말을 걸었다고 했죠. 솔직히 한국 남자는 모든 필리핀 여자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아시아 남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호감형으로 생겼고 키도 크고 무엇보다 잘 꾸미거든요. 깨끗한 건 당연하고요. 필리핀 남자들은 깡마르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또 굉장히 젠틀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는 저에게 무척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과 경계심이 여전했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쏠렸고 저는 6개월 동안 연애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연 결정적인 계기는 그 사람이 제가 허락할 때까지 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요. 제가 이 부분을 경계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한국에 돌아가기 전날 저에게 한국으로 함께 가는 게 어떻겠냐 말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걱정이라면 자신이 도와줄 테니 결혼하고 한국에서 같이 살자면서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받은 저는 시간을 달라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깊게 고심한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전부 지켰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와 동생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을 구해주었고 동생들의 학비도 대주었어요.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 때문에 한국으로 팔려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평생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행복이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왜 한국까지 시집을 와서 여러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 라고 말을 하거나 동남아 사람들은 게으르다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어머니가 자신의 국제 결혼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어서 당황하신 것뿐이라며 어머니를 조금만 이해해 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이었다면 어머니가 이런 반응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는 무척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하루는 어머님 댁에 가서 청소와 빨래, 밥을 했고 하루는 저희 집에서 청소를 하며 가사를 했습니다. 또 어딜 가신다고 하면 번개같이 달려가 동행해야 했어요. 이쯤 되니 제가 하녀로 취업을 한 건가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남편에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남편은 지금도 매달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고 우기를 기점으로 집을 보수하라며 집안 보수 비용까지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못 만나고 집에서 어머님이 시키는 일만 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엄청난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친정을 도와주는 남편에게 미안해서라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벌어서 제 돈으로 도울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이 고민을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한국 시어머니들은 원래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걸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돈을 벌면서 아들 길을 죽일까봐 걱정한다는 것이었죠. 또 제가 돈을 벌어서 친정을 도와주면 남편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목소리만 커질까봐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분명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동생에게 급한 연락이 왔고 이날은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연락을 받고 충격에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니를 배신하고 사라진 이모와 삼촌이 집으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괴롭혔다는 연락이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모르고 집에 사정이 나아진 것만 알고 돈을 내놓으라 협박한 것이었죠. 동생들은 아직 어렸고 어머니는 이모, 삼촌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려 그들의 행패를 보면서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이 필리핀에서 일하며 알게 된 현지인에게 도움을 구해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 또 그렇게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불에 고개를 묻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큰 목소리로 뭘 그런 거 가지고 울고 앉아있어 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별일 아닌 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늘 애틋한 소중한 가족이고 가까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너무 괴롭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마음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렇게 울 시간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이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또 한 번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나가시고 서러움에 북받쳐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이 먼 한국 땅까지 시집을 왔나? 한국의 시어머니들은 원래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친정마저 버리라고 말하나? 저는 새벽까지 울다 까무룩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지도 않은 어스름한 새벽, 어머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 이러시나 생각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대뜸 캐리어 하나를 주시며 짐을 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 갈 거라면서요. 저는 잠이 번뜩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뭘 그렇게 놀라냐며 꾸물거릴 시간에 빨리 짐이나 싸라고 하셨어요. 거실에서 자던 남편도 깜짝 놀라 달려왔는데 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아들아 네가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니 나라도 다녀오겠다. 마누라 친정에 일이 생겼는데 일이 바쁘네 뭐네 하는 거 보니 속이 답답해서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정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으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다급하게 움직이셨으니까요. 저는 친정에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둘 다 가지고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초토화가 되어 있었어요. 동생들은 난장판이 된 집 안에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염치도 없는 이모와 삼촌을 생각하며 분노했는데 저보다 분노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면서 친정어머니에게 달려가 다치신 곳은 없는지 살폈고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에 빠진 저와 친정 가족들 대신 온 집안을 싹싹 청소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나서자 가족들부터 챙기라며 제 도움을 극구 거절하셨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다시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던 이모와 삼촌은 또다시 친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나가자 그들은 매우 반가운 기색을 표하더군요. 한국으로 돌아간 제 덕에 집이 살만해졌으니 저만 잘 구슬리면 뭐라도 뜯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모와 삼촌은 자기 자식들과 배우자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다들 얼마나 배부르게 살았는지 살이 뒤룩뒤룩 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을 뒤집어 놓았으니 어머니와 동생들의 혼이 나간 게 100번 이해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나자마자 욕을 퍼부어 주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주춤하는 게 느껴지자 이때다 싶어 달려들었습니다. 꼼짝없이 밀려 집 안으로 뒷걸음질을 치려던 그때 누군가가 저를 뒤로 낚아챘어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시고는 크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며 저를 몰아붙였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여전히 보호하며 내 며느리한테 신경 끄고 자기와 대화하라며 버럭버럭 화를 내셨죠.
당연히 그들은 시어머니의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면 항상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사투리를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죠. 이모와 삼촌의 가족들은 입 한 번 제대로 떼보지 못한 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에게 한 소리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헛소리냐며 호통을 치시는 덕에 저와도 대화 한 번 못 해보고 말이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님은 새어나오는 눈물을 꾹 참으려고 하셨지만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그마저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저에게 이런 곳에서 살아왔던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환경을 설명하며 이 정도는 많이 나아진 거라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충격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멀리 시집간 딸 마음 불편할까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도와달란 연락 한 번 못했던 친정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도 동생이 말하지 않았다면 평생 모를 게 아니었냐면서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지내시면서 저희 가족에게 좀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치안 때문이었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경찰들도 오고 다니는 곳이었다 보니 훨씬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을 구하고 청소하고 짐을 옮기는 것도 전부 도와주셨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시면서도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옮기셨습니다. 물론 말은 여전히 툴툴거리셨어요. 며느리 집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거라고 하거나 시어머니가 뭘 옮기고 있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라고 잔소리도 하셨죠. 평소라면 이 말이 듣기 싫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돌아온 지 3일째가 되던 날 필리핀에 있는 내내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어머님 덕분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면 알면 잘하라던가 그걸 이제야 알았냐며 큰 목소리로 잔소리하시면서 혼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제 손을 잡고 자기야말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도 필리핀에 있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시골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분이세요.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점점 억척스러워졌고 예쁜 말 한마디 못하고 애정 표현도 못하는 여자로 평생을 살게 되었죠. 며느리가 생겨서 기뻤지만 며느리로서 예쁨 받아본 적도 없고 애정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그 애정이 잘못 표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집에만 있게 한 것도 필리핀에서 고생만 했다고 하니 이젠 바깥일 그만하고 집에서 조금 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밖에서 평생을 일했던 분이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셨으니까요. 평생의 소원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었다 보니 저도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죠. 편하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집안일을 시켰던 건 저에게 최대한 많은 걸 빠르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배울 사람도 없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한국살이에 적응하고 나면 이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던 건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에 혹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조직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죠. 유방에 혹이 발견되기 전부터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느끼셨던 터라 자신에게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조했던 거라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 준 것을 정말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거의 제 행동과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말투만 틱틱거렸을 뿐 행동은 조심스러우셨습니다. 맛있는 게 있다면 항상 절 데리고 가셨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사다 주셨죠. 옷도 사주고 머리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보며 내가 불쌍해서 가난하게 살다와 꾸미지도 못하는 내가 쪽팔려서 챙겨주는 것일 거라고 오해했어요. 시어머니를 제 마음대로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또 죄송스러웠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한 채 살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며 괴로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죄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날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앙금과 미움을 눈물과 함께 흘려보냈죠. 시어머니는 유방암 수술을 하고 현재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수술을 하시기 전까지도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뱃속에 아이도 갖게 되었죠. 필리핀 가족들도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게 참 많은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항상 널 믿고 한국에 와준 아내가 의지할 곳은 너가 없다. 그러니 너가 잘해야 한다. 아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고 달리아를 행복하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요양원에 찾아가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하라고 하시지만 평생을 살아도 갚지 못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아파 누워 계시면서도 항상 저를 보시면 밥부터 먹었는지 당신보다는 제 걱정을 먼저 해주십니다. 어머님이 부디 얼른 일어나셔서 전처럼 저에게 잔소리하시던 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보면서 저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희 여우튜브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달리아 씨의 시어머님께서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시고 행복하게 아주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나레이션의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